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 사특력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는 따로 없습니다. 참고 경영은 없고, 자, 교양 과목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과목만 제가 중간고사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고사는 강의 계획서 보면 원래 치지 않고 기말고사에 칩니다. 근데 창업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나 캐시클래스 과목은 중간고사도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고 또 그걸 발표하고 그 내용이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잘 마치는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책은 한 번씩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서. 자, 강의 오프닝 나오고요. 고객 세그먼트에서 가치 제한, 그 다음에 마케팅 채널, 자, 그 다음에 보너스로 창의적인 두뇌 개발에서 창의성 개발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마 퍼스널 브랜드 전략하고 나서 생각의 힘에 관한 특강을 제가 이어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가 끝나고 또 여러분에게 생각의 힘에 관한 또 특강을 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든 좋은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그죠? 네. 고객 세그먼트를 통해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이 4차 혁명 시대에 도래됐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융합과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면 뭘 융합합니까? 융합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야만 어떤 걸 융합을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고객 세그먼트에서 자, 먼저 나왔는데, 자, 비즈니스 모델 9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고객 세분화, 그 다음에 가치 제공,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그죠? 고객 채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치 제공, 그죠? 고객 세분화, 그죠? 그 다음에 가치 제공, 고객 채널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선정한 내용에 관한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자, 고객 세그먼트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자, 고객 세분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 이 세그먼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객의 성향을 분석해서, 그죠? 성향에 맞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판매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는 기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고객에 맞는 맞춤 제품, 맞춤 서비스, 맞춤 판매,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고객한테 맞출 게 많죠. 자, 예를 들면 제품, 자,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객 세분화 한다면 냉장고가 커지는 분위기였죠. 계속 커지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냉장고가 이제 많이 커졌는데요, 그렇죠? 대형 냉장고를 많이 집에 비치를 해놨을 겁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냉장고가 다시 줄어들었죠. 작아졌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맞춤, 그죠? 세분화가 되겠고요.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는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가 있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새로 바꿀 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게 뭐냐면 자사 제품, 그러니까 현대차면 현대차, 삼성이면 삼성, 자사의 제품을 그 자동차를 기존에 몰았다면 그에 대한 할인 정책을 해주면서 또 고객 서비스를 질을 높이는, 그렇죠? 계속해서 자기 브랜드 자동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들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세분화하는 거고요. 또 뭐 있다면 뭐 있겠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젊었을 때 좀 보험을 좀 적게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보험을 많이 이렇게 부과를 하면 사실 나이 들면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보험 해지가 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험을 좀 들었었는데 기존에 들어있는 걸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다른 그 보험사보다 유달리 싼 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뜸 저렴하니까 20년 동안 갱신 없이 그 보험료를 지속해준다 해서 보험료를 딱 이렇게 했습니다. 가입을 했는데요. 보험료를 보고. 근데 중요한 건 갱신 시점에서 놀라운 사실, 보통 갱신이 한 10%, 20%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월등하게 배가 오르더라고요. 몇 배가 오르는데 몇 배가 오르는 수준이 10배, 그죠? 20배 뭐 이렇게 막 뛰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가 한 5만 얼마 하던 게, 그죠? 이게 뭐 6만 원, 7만 원 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오르는 게 아니라 뭐 10만 원 넘어가고 15만 원 넘어가니까 그 당시에 보험을 가장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나이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는데 그때 보험료가 비싼 거 어쩌고 하는 겁니까? 차라리 젊을 때 능력 있을 때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그 보험료를 적게 내야만 서비스가 더 좋겠죠. 그러면 연령대별로 보험 서비스를 좀 달리한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었어요. 고객 세분화죠. 맞죠? 연령대별로. 그겁니다. 판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판매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이제 구분 짓는데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그 대형 슈퍼마켓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보통 조그만 그 SNS마트도 요즘에 배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차가 있어가지고 대형 할인점에서, 맞죠? 이렇게 그 차로 이동해서 많은 짐을 싣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그 대형 할인점도 지금 많이 꺼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판매를 많이 돌리면서 온라인의 어떤 서비스를 또 온라인에 대한 판매 방법을 많이 바꾸죠. 그러면서 그걸 또 고객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할인 포인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할인 금액을 주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고객의 입맛에 맞춰서 그 세분화시키는 이 전략, 이게 바로 또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의 수익 창출에 더 효과 또 효율성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나오는데요. 갤러웨이 하면 보통 골프 용품을 만드는데요. 옷도 있고 골프채도 있는데 갤러웨이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드라이버 긴 거, 제일 큰 거, 그죠? 제일 큰 게 드라이버인데 그 드라이버가 원래 많은 업체들이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드라이버가 제일 멀리 가니까요. 공을 멀리 보내는 용도로 쓰니까 드라이버는 멀리 골프공을 멀리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드라이버를, 그죠?
가볍게 만들거나 또 멀리 보내는 용도로 많은 그 골프채 제조회사들이 연구를 했겠죠. 근데 이 갤러웨이는 그러지 않고 지금 추세가 골프를 예전에는 돈 많이 있고 좀 이렇게 상위 몇 프로가 이렇게 골프를 친다고 했다면 요즘에 골프는 대중화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군 장교라든지 뭐 조금 고위급들이 뭡니까 이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골프를 치면 되게 좀 이슈가 되는데 골프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진짜 되게 비쌌는데 필드 나가면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게 상류층이 아니라 조그만 월급 한 200만 받아도 그죠? 200만 300만 받아도 골프 치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갤러웨이는 생각하냐면 더 치기 쉬운 드라이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채 그 헤드 부분을 사이즈가 그죠? 사이즈가 190 정도였는데 이 사이즈를 좀 훨씬 더 크게 해서 초보자든 그죠? 누구든 쉽게 이 골프를 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기존의 어떤 드라이버의 어떤 그 경쟁력은 어떻게든 이 멀리 보내는 게 주 목적이었다면 이 갤러웨이가 고객 세그멘트를 한 거는 세분화시킨 거는 어떻게든 대중화시키기 위한 거죠. 골프가 이미 대중화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쳤을 때 쉽게 당연히 이 헤드 부분이 반경이 넓으면 지름이 넓으면 당연히 맞추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 부분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고 이 갤러웨이 골프 드라이버를 구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세그멘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은 누구인가? 누가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그게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다른 고객 세그먼트가 있는가?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다른 고객 세그먼트가 있는가?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미래의 고객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미래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고객의 어떤 세그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의 필요로 하는 것을 가치를 제공할 때 거기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보면 정답일 것 같고요.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고객을 잘 분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치를 제공하면 결국은 그 상품은 팔리지 않고 서비스는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고객을 고객으로 유인하는 거.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 구매력은 있으나 구매 의사가 없는 고객을 유인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구매 의사는 있으나 구매 여건이 되지 않는 비고객도 유인하는 거. 자, 이거 이렇게 화살표가 됐다는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다, 더 세분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고객은 비고객을 고객으로, 구매력은 있으나 구매 의사가 없는 거, 구매 의사는 있으나 구매 여건이 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진출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그죠? 그 부동산, 네, 그죠? 버블이 터지는 바람에 자, 그럴 때 미국에서 막 경제 위기가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IMF인데 이 상황에서 비싼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언제 직장에서 내가 잘리고 또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자동차를 못 사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죠. 왜? 지금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자동차를 팔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대자동차에서 판매 전략을 어떻게 짰습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하되 만약에
회사에 잘려서 그 자동차 할부금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는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직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해대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 어느 정도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무조건 뭐 일용직 다니는데 그만두고 그냥 다 그냥 현대 측에서 그 월 할부금을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주기를 미리 바라고 들어가는 이런 나쁜 고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 알아보고 지금 정말 우리나라 치면 뭐 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절대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근데 만에 하나 또 그죠? 이 국가 위기가 와서 어떤 자동차 그 할부금을 못 갚을 때 대신 갚아주겠다. 이런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엄청 팔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가 엄청 안 팔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해? 기아 자동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아 자동차가 내년에 올해 자동차를 사시고 자동차 돈은 내년에 주세요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자동차는 사고 싶은데 당장 부담되고 그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 불안하니까 살까 말까 망설일 때 자동차 할부금이나 금액은 내년에 결제하세요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비고객이나 구매력이 있으나 그 상황을 안 돼서 못 사고 있을 때 사게끔 만들어주는 그 전략,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 세그먼트다.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지지를 받으려면 국민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분석하고 세그먼트 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필요한 것을 그죠? 적재적소에 이게 배급을 해주고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갈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조건 찍어낼 수 없는 거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그먼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정확한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제품이나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제작,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고객이 예전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죠? 대량 주문, 대량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량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같은 동일한 어떤 계통의 제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랬다면 요즘에는 차량을 보세요. 차량을 동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값이 한 1억 이상 차이 납니다. 같은 그냥 그죠? 1억 아니라 2억도 나오고 있죠. 5천만 자동차가 옵션을 넣으면 야, 그 차가 풀옵션을 넣으면 거의 8천만 원 가니까요. 3천? 2,500, 3천 정도 붙네요. 그러면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들면 그죠? 많은 맞춤형, 색깔, 또 뭡니까? 또 안에 인테리어, 또 생각지도 못한 의자, 그죠? 많은 의자부터 해가지고 옵션이 다 들어있죠. 선루프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코팅까지 다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더 추가, 헤드램프부터 해가지고 어떤 걸 추가해서 맞추어 줄 것인가, 그리고 색깔도 위에 부분만 할 것인가 밑에 부분만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옵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동차는 색깔이 한 단색이었다가 아니라 지붕 색깔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타이어 휠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맞춤을 통해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또 고객이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깡통차를 사겠다. 깡통차가 뭐냐면 모든 옵션 배제하고 그냥 말 그대로 기본 옵션을 깡통차라고 그러니 그런
맞춤형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겠고 보완적인 서비스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고객을 유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요. 보십시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벨레위 극장은 베이비시팅 전문 회사와 제2회 아기 엄마가 영화를 예약하면 돌보미도 할인가로 보내준다. 야, 보세요. 주부들이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극장에 가서 보고 싶다는 거죠. 집에서 한번 보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애가 어릴 경우에, 그죠? 또 애가 또 뭐 안 떨어지려 할 경우에 그런 놀이 시설이나 또 뭡니까? 그런 어떤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어가지고 조금 가격을 부담하더라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부담을 내서 영화를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런 놀이 시설과 이 극장이 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융합. 그러니까 극장은 영화만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극장은 팝콘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 놀이 시설까지 또는 베이비시터, 그죠? 베이비시트까지 또 뭡니까? 베이비시팅 전문 회사,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트도 있겠죠, 그죠?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어떤 역할까지 같이 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오게 되고, 그게 바로 또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아이들 놀이 시설이 겸비된 그런 또 레스토랑,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스토랑 있죠? 자, 그런 것처럼 계속 융합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존의 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외부에서 어떤 공간에서 해결해 주면 그 속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 자, 피터 드루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비즈니스의 목적은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고객을,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필요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고객이 없으면 결국은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고객을 잘 찾아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피터 드루크 한 말인데,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라. 거기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 자, 뭐 이건 뭐 그냥 관련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타고났는데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타고난다 가정해 볼게요. 그냥 흙수저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만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거, 꼭 돈이 들어야만 배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 가고 배우면 질은 더 높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무료로 하는 공간도 많고 찾으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낙담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울산대학, 이 지방대학 때문에 나는 대기업 들어가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꼭 지방대학 나왔다고 해서 대기업 못 들어갑니까? 좋은 회사 못 들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보다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을 좀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비즈니스 모델 뭐 경진 대회가 있다, 이 아이디어 대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상을 안 받아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취업할 때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다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 manage 이 무슨 말입니까? 자, 당신이 측정할 수 없다면 그것을 당신은 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피트 드러커는 경영자답게 뭔가 메저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꿈을 세우더라도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하게 글 세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 거야, 좋은 차 탈 거야, 공부 잘할 거야, 날씬해질 거야, 또 뭐가 있습니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잘 산다는 게 뭐고, 행복하다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좋은 차 탄다는 게 뭐고,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게 뭡니까?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측정 가능하게 만든 좋은 책 많이 읽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측정해? 그러지 말고 측정 가능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측정 가능하게끔 만들려면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숫자가. 책 많이 읽어야지가 아니라 한 달에 몇 권 읽자, 하루에 몇 분 읽자, 하루에 몇 권을 읽자 하든지요.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지가 아니라 학점을 얼마를 받아야 본인이 잘 받은 걸로 생각하는지, 전체 올 A를 받아야 플러스 받아야 잘한 건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날씬해져야지, 몸무게를 빼야지, 얼마를 빼겠다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집안을 일으켜야지. 뭐 어떻게 일으키는 겁니까? 어떻게 일으키는 게 집안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숫자와 측정 가능하게끔 만들려면 하루 스케줄에 여러분이 목록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OX 세모에 해보면 됩니다. 미리 세워서 그 실천했으면 O, 중간했으면 세모, 아예 안 했으면 X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계획들을 적어보면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스케줄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하루 계획표를 목록을 적어서 하루를 보내세요. 그래야만 시간 1시간, 30분, 15분, 10분 단위로 쪼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훌쩍 지나가도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뭘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낭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똑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빼고, 그죠? 나중에 한 달 출근하는 시간 빼고, 그 다음에 집안일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집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진짜 많은 4시간, 3시간, 2시간, 심지어 1시간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 좀 늦게 맞춰 가다 보면. 그러면 그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그게 다 축적돼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설사 내가 지금 현재 남들보다 좀 뒤쳐졌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더라도 그 시간을 다시 또 뒤엎을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좀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B2B, B2C, 기업 대 기업, 기업과 고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방식에서 BOP 뭡니까? BOP 처음 들어보죠? Bottom of 피라미드 해서 저소득층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을 사고 기업대 그 거래를 하고 이러면 좀 잘 나가는 기업,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 이렇게 소비자도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소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걸 바텀 오브 피라미드니까 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수익을 낸다? 아, 이거 뭐 돈을 뭐 착취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못 사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소비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를 하는데 일단 한 번 소비할 때 그 단가는 좀 약하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소비량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BOP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여기가 빼야겠네. 구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국가가 도와주고 좀 잘 사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개념만 생각을 하다 보면 다 도와줘야 돼.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생필품 필요하고 또 돈 모아서 어떤 제품을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없는 건 아니죠, 전혀. 그죠? 그래서 BOP의 총 규모가 5조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잠재 시장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면 아주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도 그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품군에 한번 들어가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같이 자. 고객에게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실질적인 경쟁자는 누구인가,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또 어떤 우선순위로 가치를 제공하는가, 가치에 대한 고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결국은 소비자 고객을 잘 분석했다면 이걸 해결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어떤 문제 해결을 고객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한다. 그걸 이제 잘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어떤 부분을 경쟁력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 개개인이 원하는 맞춤형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객 개개인이 맞는 맞춤형 가치. 그래서 앞에 고객 세그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형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 내가 이 물건을 삼으로 해서 내가 다른 데 기여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제품을 또 사주잖아요. 맞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뭐 세월호 때 뭐 리본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죠? 월말 되면 항상 또 하는 이 배지, 이런 다양한 배지가 있잖아요. 그런 배지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복권을 사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권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복권을 샀을 때 그 돈이 또 어려운 사람에게 간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변화하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거나 바람직한 시대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가치, 맞춤형 가치, 사회적 가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 지금 해외여행 가면 욕 엄청 먹죠. 그죠?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찍었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보세요. 욕 진탕 먹죠. 왜냐면 해외여행 들어오는 사람이 전부 코로나 감염되어서 전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꺼리게 되고 그게 당연치사인데 그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걸 또 기념 촬영해가지고 뭐 페이스북 뭐 카톡에 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욕할 사람 정말 많아지죠. 그죠? 자, 그래서 시대적 가치란 윤리적, 정서적, 문화적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를 의미한다. 큰 시장이다. 큰 유행 트렌드니까 큰 유행을 한다 이거죠. 그 시대적 어떤 상황을 잘 놓고 이게 가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겠죠. 그만큼 세상을 잘 읽어내고, 자, 예를 들면 환경보호, 동물보호, 여성 주권, 직장과 가정의 균형, 자, 이런 겁니다. 다시 볼까요?